내가 없는 당신에게 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와 마주하는 시간, 혹은 나와 친해지는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감정은 뭔가 좀 부정적인 것,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돼. 감정을 참을 수 있어야 돼. 감정을 숨길 줄 알아야 돼. 이런 문화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렵거나 혹은 눌려졌거나 억압당했거나 표출되지 못했거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 거지? 내 감정이 뭐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감정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거절당하거나 부정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자기를 서서히 잃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나누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한쪽 감정에만 치우쳐서 어떤 감정들을 계속 억압하고 누르고 못 올라오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나 고통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누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정들도 같이 억압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거나 누르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만 남아있을 것 같지만 감정과 감정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필요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감정을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억제하면 모든 감정의 체인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감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기뻐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감정들 혹은 모든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눌러왔을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올라오면 사실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감정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에 잘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을 좀 배웠어야 했는데 모두들 감정하면 다 숨겨야 된다고 배워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죠. 저는 이게 그래서 한국에만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감정을 너무 눌러서 일어나는 병들이 전 세계에 다 있고 감정을 숨겨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문화 안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막 울면 사실 그 우는 이유가
이유가 있고 뭐 배고프다든지 기저귀를 갈아달랄지 마음이 속상하달지 이런 식으로 우는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인데 어, 부모들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울 때 막 우는 걸 달래면서 다른 걸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까꿍 이렇게 해주거나 아이들이 울지 않을 막 장난감을 주거나 그러면 사실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하다고 해요. 지금 나는 울만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울음이 나는데 내가 신뢰하고 나와 연결된 양육자들이 나에게 울면 안 된다고 하고 웃으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구나. 울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라면서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무서워 라고 마음을 표현할 때, 아이고, 무슨 이런 일로 무서워해.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는 너무 화가 나. 내가, 언니, 오빠, 형, 동생, 누나 막 싸웠어. 나는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싸웠는데 부모님이 이깟 걸로 화를 내? 이건 화낼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으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나는 되게 진지해서 이걸 표현했을 때,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하고 감정을 받아준 경험보다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갖는 건 옳지 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로 아이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감정을 없애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고 해요.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거절하고 부정하고 인식하지 않고 피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훈련을 잘 받아온 것이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모든 감정을 다 마음껏 표출하고 반응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중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감정은 하나도 없지만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감정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상처낼 수도 있고 혹은 치유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잘 마주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무조건 감정들은 안 좋다. 입 닫고 묻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렇게 배워오셨다면 혹은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었던 어떤 때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연습하고 이 감정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나를 부정하고 천천히 오랜 동안 나를 소멸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감정이 부정당하지 않은 경험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유별나게 틀렸거나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비슷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감정을 부정하고 부정당하면서 나를 천천히 소멸시켜 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형성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그럼 제 인생은 망했나요? 저는 이제 쓸모없게 됐나요? 저는 이제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제 망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노년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노년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막 붙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을 텐데 70대 할머니가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복근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든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걸 말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정을 부정당하면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소멸해 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마주하는 시간은요, 내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면, 그래서 조금 어색함이 풀리시고 용기가 나시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물어봐 주시고 들여다봐 주세요. 사실 오랫동안 감정을 묶어 오셨다면, 꽁꽁 얼려 오셨다면, 꾹꾹 눌러 오셨다면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한 번 물어보신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묶여왔었기 때문이죠. 자주 물어봐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좀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편안하고 안정되었다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얘기 안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씩 보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 주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셔서 감정이 느껴지실 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먼저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화났을 때 누군가한테 이걸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해결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속 시원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털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 내 마음 안에서 화가 감지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누구한테 내야 될까?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화를 어떻게 표출할까? 잘 설명할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나를 부정하고 소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발짝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로 가서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나를 부정하고 소멸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비로소 내가 있는 당신이 되는 삶을 찾아 나설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한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제 감정을 눌러왔었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어떤 느낌인가, 어떤 감정인가, 이럴 때 어떤 생각하고 있나 알아차리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가 느끼는 건 틀렸어. 내 생각은 옳지 않으니까. 내 감정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매 순간 누르는 힘이 인식하는 힘보다 더 강해져서 어, 너무 자동적으로 나를 부정하고 없애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도움이 됐던 건 아침이나 저녁 혹은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그리고 차차 시간을 이렇게 늘려나가면 좋겠죠. 시간을 좀 정해서 어, 어제 내 감정이 어땠나 오늘 내 감정이 어땠나 나한테 물어봐 주는 일을 시작해 봤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물어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소멸되었던 나를 다시 만나서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 이런 시간을 나한테 좀 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물어봐도 잘 모르는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봐주는 시간과 함께 좀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기쁘고 좋은 감정보다는 제가 이렇게 주체 못할 불안감, 음, 화, 분노, 고통, 막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좀 올라올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누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주고, 왜 그런 걸 느끼고 있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좀 멈추어서 그걸 돌아봐줬던 시간들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냐면, 어, 많은 경우 지금 이 감정이 너무 복합적이어서 어떨지 모를 때는 이 감정의 다양한 종류를 이렇게 리스트 해놓은 감정 목록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감정 종류 이렇게만 치셔도 나올 텐데 거기 보면 수많은 감정들이 다 리스트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 지금 내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하나? 이게 지금 내 마음을 잘 표현하나? 이거랑 이거가 합친 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마음의 감정들을 읽어나가고 배워갔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 부분을 조금 배울 때 특별히 어,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서투른 아이들이나 10대 아이들을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주로 이모티콘 아시죠? 얼굴 표정들이 있는 카드를 많이 갖다 놓고 그 아이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지 손가락으로 가르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걸 배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뭐, 우리는 이제 나이도 다 먹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다 잘하지 못했다라고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감정 목록표나 이모티콘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감정들을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배우는 시간, 목록표로 나를 이해해 보는 시간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었고 또 처음에 그것들이 좀 어색했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좀 내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쭉 일기로 써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니? 마음이 이렇구나. 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 어떤 상황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내가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아도 되고 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혹시 감정을 못 느끼신다면, 혹은 강렬한 감정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시는 경험을 하신다면, 혹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소멸되어 온 기분이 드신다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런 마음이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나를 찾고 내가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발걸음일지 몰라요. 나를 위한 시간 참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나를 마주하는 시간에 나를 물어봐 주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짧게라도 내 감정을 읽어주는 시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건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느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말들에 지지 마시고, 아,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은 외부의 의견으로. 하지만 제 마음에선 이런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 그럼 그 감정을 발판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액션을 취해서 내가 화났으니까 누구든 다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번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는 이제 5분, 10분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시작하셨다면, 그때 네 마음은 어떠니? 어떤 감정이야? 물어봐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지 그런 마음이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요.